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우리 사행 직무대행님, 제가 오늘 좀 많이 얘기 나오긴 했는데 김준숙 사장님이 사퇴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진짜,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장들 내보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 방식에 대해서 정말로 큰 회의감이 솔직히 좀 있긴 있었거든요. 이게 저는 이 남은 도로공사 식구들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방식이 됐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 원희룡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최근에 이 상황 관련해 가지고 뭐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렇고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도로공사가 이 혁신에 저항하는 기득권을 공고하기 위한 혁신에 대한 저항 집단,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셨어요. 직무대행님, 이거 동의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 휴게소 음식값 못 내린 게 혁신에 대한 저항이에요? 무슨 휴게소 음식값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식을요? 일단 이용객들이 다 비싸다고 하니까요. 그 구도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 내리기가 어려운 현실이 혁신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럼 기득권 집단이에요? 도로공사가? 직무대행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그런 거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 저항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 도로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휴게소 음식값 못 내리는 게 혁신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장님이 우리 도로공사가 이 특별한 감사를 받으시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거 못 내린다, 그거 잘못 내리면 뭐 우리 경영평가 문제 생겨가지고 우리 도로공사 뒤에 식구들 많이 앉아 계신데 다 이제 뭐 월급이랑 성과급 문제 생긴다라고 하시는데, 전 거꾸로 얘기할게요. 무조건 하세요. 다음 사장님 오시는 분, 우리 휴게소 10% 무조건 내리실 수 있는 분만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와중에도 우리 경영평가에서 전혀 손해도 안 보고 그거 하실 수 있는 분만 다음 사장으로 오셔라. 그거 자신 있는 분만 다음 사장 되셔라. 그래서 그 다음 사장님 오시면, 왜 뭐 직무대행님이신지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미션 수행하지 못하시는 분은 저희가 하여튼 제가 국토위에 있는 한은 진짜 이 도로공사 재정 건전성에 1이라도 침해되는 거 없이 휴게소 10% 음식값 내리는 그 미션 달성 못하시면 정말 하루라도 직무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직무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문제 있습니다. 해결이 뭐가 문제인데요? 일단 문제가 제기됐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솔직히 김진숙 사장님한테도 좀 실망했어요. 이런 거는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부당한 요구에는 정확하게 대응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식구들이 살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무력하게 나가버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들 겁니다. 분명히. 우리 국토부, 우리 도로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뭐 감사도 받으셨으니까 제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예전에 환경부 전 김은경 장관이 사실 유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 판결문, 우리가 아마 보통 분들은 그거 안 보실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공부 좀 해보세요. 감사가 표적 감사도 유죄받았거든요. 표적 감사 유죄받았습니다. 우리 도로국장님도 아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게 표적 감사 실시한 것만 유죄받은 게 아니라 부당한 자료 요구도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 과정에서 자료 요구 조금만 잘못해도 위험해요. 이거 한번 내용 보시면 이 감찰 과정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장 찍어내기 위한 이 불법적인 이 불법일 수도 있는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 제출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국토부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대해서 우리 도로공사 직원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 좀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아마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워낙 이상한 저기들이 많아서 제가 정책질이 좀 드리면 이제 과태료 체납 차량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되게 예전에도 되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부장님? 네. 특히나 이제 하이패스나 우리 좀 이렇게 무인 시스템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네. 경우들도 워낙 많이 생기고 있고 특히나 사실은 뭐 이제 구체적인 건수 느는 것도 느는 거지만 제가 사실 좀 걱정되는 건 우리 도로공사에서 요거 담당하시는 부서의 직원들 그 체납징수팀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에게 이 부여되는 미션이 사실상 거의 이 불가능의 영역의 그런 미션을 또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에 너무 많이 놓이는 이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소수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지금 부여되는 것 같거든요. 네. 알고 계시죠? 예, 인원은 적은데 그 권한에 비해서 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정말로 폭력적인 상황이 많이 노출되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사실 그 차 뺏으러 가야 되는 혹시 좀 근본 대책 마련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장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체납 징수하는 부분이.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권한이 지금까지 없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그 체납 징수 업무를 그 신분도 그러니까 보장이 되면서 신변 안전도 확보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오늘 이제 그 다른 의원님들께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말씀들을 좀 주셔가지고 그 말씀 저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지금 도로공사 전자 조달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네네. 시스템의 민자 입찰 계약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최근에 떠 있는 게 지금 충전 인프라 186기 민자 입찰이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뒤에? 아시면 있으시죠? 그래서 아까 이제 왜 이렇게 충전 인프라 확충이 늦어지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게 떠 있길래 한번 유심히 자세하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의문 사항이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의문 사항이 저희가 휴게소 음식값 내리기 어려운 문제도 이 구조적인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뒤에. 이 민간 업체들 뭐 매출의 몇십 프로를 도로공사에 줘야 되고 막 이런 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를 내리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충전 인프라는 이게 더 심하게 나타날 위험이 이 입찰 공고문을 보니까 있는 거예요. 지금 충전기 186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하는 민자 계약인데 최소 사용 요율이 매출액 기준 몇 프로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예, 영업본부장 김명호입니다. 몇 프로로 돼 있어요? 20%. 20% 돼 있죠. 몇 년 계약이에요? 20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요? 예. 그건 잘 모르신 것 같은데 10년이라고 써 10년, 있는데 10년 플러스 10년. 10년 동안 도로공사에만 무조건 매출액이 20% 주게 돼 있어요. 전기차 충전 요금을. 이러면 무조건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 요금은 앞으로 밖에서 충전하는 거에 비해서 엄청 비쌀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 사장님은 충전 요금 10% 못 내려서 이제 집에 가시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나중에 무슨 뭐 비싸니까 인하하자 이런 게 아니고 처음에 사업 구조를 진짜 잘 짜야 되잖아요. 특히나 이런 어떤 입찰 계약 관련된 가격 구조나 아니면 심사 구조, 뭐 가격 비중이나 기술 비중 같은 것들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굉장히 잘 짜놔야 그 이후에
이 모든 그게 가격이 됐든 아니면 그 이후에 이게 충청 인프라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되는 건지 오히려 억제되는 방향으로 되는 건지 이런 게 다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리고 이 186기가 처음 시작하시는 거라면서요? 민간 유치 사업으로는 처음 하시는 거라면서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 구조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충전 인프라 확충하는 구조가 이 구조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도로공사가 20%를 최소율로 하면 그러면 이 기업들 입찰 경쟁하면서 한 30% 가겠네요 또. 그러면 고속도로 물론 도로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사업이 없어. 가만히 앉아서 이 전기차들 앞으로 계속 늘잖아요. 그러면 뭐 고속도로에 한번 들어오면 일단 나갈 수는 없으니까 충전은 다 하시겠지. 그러면 30%는 뭐 최소 20% 더 될 수도 있고 그럼 도로공사가 가져가고 이런 구조를 짜놓는 거는 이게 맞나요?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들도 충전 사업자들의 모든 사업성 분석을 듣고서 그걸 반영을 좀 했습니다. 아니 물론 충전 사업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50% 주든 40% 주든 상관이 없어요. 왜? 여기 독점이니까. 받기만 하면 밖에보다 충전 요금 2배 받으면 되죠. 왜냐면 거기 가다 전기차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출 기준에 몇 프로를 주는지 제가 보기엔 충전 사업자들은 상관이 없어. 국민들이 상관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독점이잖아요. 휴게소에 하는 거. 갑자기 우리 도심처럼 여기가 충전 요금 비싸면 옆에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사업자들 얘기 들으시면 제가 보기에는 20%든 30%든 사업자들은 오케이 하죠 이게. 근데 국민들은 오케이가 안 되죠. 저도 딱 보니까 납득이 잘 안 되던데. 저희들이 세부 계약에 시중이나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요금 같거나 그 이하로 사업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걸 즉흥적으로 제가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처음 사업 구조를 짤 때 이걸 잘 짜놔야 앞으로의 가격 형성이든 이후에 충전 인프라의 확대든 여러 가지 상황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도로공사도 재앙 요인이 될 테고 국토부가 앞으로 정책 실행할 때도 엄청난 재앙 요인이 될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저희랑 조금 아니라 국회랑 조금 논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다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어떤가 제안 드리고 여하간 주관 전까지 다른 내용들도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의문사항들이 사실 더 생겼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신상정 의원님 얘기하셨던 그 서비스 문제 오히려 콜센터는 2명이면 된다 만점이라고 돼 있어요. 콜센터 2명으로 어떻게 다 받아요? 이건 좀 협의하고 어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저희 지역에 동신과학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과학고 아시죠? 네, 알고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기숙사도 있고 이 친구들이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썼는데 뭐에 대해 썼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꾸 환기하라고 하니까 창문을 계속 열어놓으니까 전에 없이 시끄러웠던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럽나? 400m 정도 떨어진데 대전통영 고속도로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전까지 이제 창문을 계속 열고 있지 않았어서 몰랐는데 엄청나게 이제 공부에 방해를 받을 만큼 시끄럽다. 근데 이 정도 거리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 친구들도 잘 몰라서 연구를 했고 그 연구로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을 이론적으로 쓰고 검증하느라고 무슨 모형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실제로 이 소리가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더 커지나 왜 증폭되나도 연구하고 그래갖고 이제 쓴 게 이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사실 약간은 감동받았어요. 아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인문사회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뭔가를 도출해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이걸 쓴 친구들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후배들 공부하고 살아가는 친구들한테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실제로 공부도 많이 방해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내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어른들의 이 도리이자 예리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물론 규정에 뭔가 약간 일부 조금 부족했거나 그랬어서 방음벽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고속도로 자체에 방음벽이 없대요.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이 본인들의 문제나 지역의 문제 이만큼의 성의를 보여준 만큼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 다각도로 성의 있게 한번 대책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재는 사실 그래서 기준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마 기준에 적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내에서 55데시벨 기준인가 그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문을 닫은 그 교내기 때문에 소음치가 아마 안 나서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저희 또 그 연구원이 있고 하니까요. 보고 그 실제적으로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 하겠습니다. 논문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예, 예. 한번 진짜 전문가들하고 이 지형 구조와 등등등등 해서 이론적으로도 저는 사실 되게 그럴듯해 보이더라고요. 전문가들과 검토하셔서 이 도로공사와 국회가 주는 답도 이 친구들의 노력만큼 네, 알겠습니다. 네,